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랩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장 오기석입니다. 네, 지난주에 참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6월 FMC 회의 결과와 그리고 점도표였습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요즘 시장이 좀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A라는 그 원인이 발생하면 B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런 형식의 이제 직선적인 인과관계가 원인 결과 관계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인데요. 이게 점점 이제 더 다양하게 얽히고 설킨 그런 이제 투자 현상 중에서 그때그때 이제 시장이 더 무게감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지난 일주일간 이제 미국 주요 지수의 변화만 좀 보더라도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인 다우 지수가 약 4%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제 나스닥은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 또 인플레이션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취약하다라고 이제 평가받는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견조한 것 자체가 좀 신기하게 이제 느껴지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였죠. 연준의 대표적인 비둘기파였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매파적인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기술주들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또 테이퍼링 그리고 채권 금리 인상의 조기 실시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의 불안감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이제 지속적으로 15 혹은 16선에서 유지되던 이제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지금 20을 상회하면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한 6개월 정도 이제 빅스 수준을 계속 체크를 해보면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평균으로 이제 빅스가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아니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이제 이슈들과 맞물려서 이제 위로 이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은 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 회복과 함께 벌어졌었던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최근 들어 좀 다시 축소가 되면서 경기 회복의 둔화 그렇다고 이제 현재 둔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현재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경기가 개선되고는 있지만 미래에는 오히려 반대로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선반영이 돼서 지금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주요 은행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올해 연초 이후 시장을 좀 주도하고 많이 상승했던 가치주, 광업주, 그리고 시클리컬 섹터 이런 섹터들이 좀 단기적으로 충격에 노출이 되고 있고 반면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되고 이익 증가율이 개선되는 것을 바탕으로 이번엔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등 같은 원인이라 하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매번 달라지는 것을 본다면 그만큼 시장이 복잡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럴 때 당분간 기술주의 상승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은 사실 그 가격, 밸류에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는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리오프닝 테마 혹은 컨택트 관련 주식의 상승폭이 높았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혹은 과평가돼 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올해 5월 초중순에 낙폭이 좀 과다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하나 더 좀 추가하고 싶은 건 단기적으로 이런 기술주의 선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밈주식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원래 단기적으로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세간의 시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지속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점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밈 관련 주식 기사를 보기도 했었는데 국내 서학개미들도 밈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의 이제 최대 투자 종목을 보면 상위 5개 중에서 이제 두 종목이 이제 밈주식 관련 종목들입니다.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좀 공매도 세력에 대항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결이었다. 이게 이제 밈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밈 주식의 범위가 좀 더 넓어져서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의 급등세가 좀 자주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투자에 있어서 기업의 본질 가치, 뭐 매크로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 MZ 세대 혹은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주식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좋아하면 뭔가 밈주식이다라는 형태로 이제 컨셉이 조금 더 바뀌어 나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국내 혹은 국외 개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지지층을 바탕으로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조금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카카오 주식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좀 넓게 본다면 밈주식 현상하고 좀 같이 엮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발발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급증을 하면서 새로운 헤게모니가 생겨나고 그렇게 또 전환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의 오기석 홍콩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